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입니다.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 유튜브 채널 실화사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을 감동적인 삶의 조각들, 바로 실화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또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여동생, 즉 제 시동생의 아내는 온화하고 부지런하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둘을 모두 아끼고 제 시동생을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항상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온함 뒤에 금지된 감정의 숨겨진 흐름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제 여동생보다 몸매가 좀 더 글래머러스한 편입니다. 이 점이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자신감을 잃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는 데 익숙했고 몸매를 가리거나 드러내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눈에 제가 그저 평범한 형수이자 가족의 일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이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훔쳐보는 듯한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얼핏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제가 우연히 고개를 돌리면 황급히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그가 뭔가 고민이 있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친한 가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시선이려니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저녁, 가족 식사 후 저는 익숙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남편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형부 늘 몸매가 섹시해서 부러워요. 저도 언니 같은 몸매면 좋겠어요. 저는 웃으며 여동생이 늘 그랬듯이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여동생의 순진한 부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동생 쪽을 흘긋 봤습니다. 그는 몇 마디 운걸거리며 약간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것이 변화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놓쳐버린 분명한 신호 말이죠.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듯이 그날 이후 저는 시동생의 시선이 저를 더 많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전히 몰래 훔쳐보는 시선이었지만 그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그의 시선이 제가 입은 옷 아래의 곡선에 꽂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그의 눈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불편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어쩌면 그저 그가 피곤해서 멍하니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친구들과 급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평범한 출장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혼자 집에 있을 것을 알고 맥주와 간식을 좀 사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와 어울려 주어 혼자 있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입으려고 헐렁한 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굳이 꾸미거나 신경 쓰지 않았죠.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화들이 오고 갔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 조용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말입니다. 시동생, 아내 없어서 심심하겠네요. 제가 맥주나 한잔하러 들렀어요. 저는 최대한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듯 보이더니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시선이 계속 저에게, 특히 제 셔츠 아래에 볼륨감 있는 몸매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각이 잘못되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제가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제 셔츠 자락이 의도치 않게 살짝 위로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그곳에 박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마치 모든 공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저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혹시 부담스러웠나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애써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요? 제가 뭘 한다고 부담스러워요? 그가 말을 더듬거리더니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제 시동생인 남자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얼마만큼의 흥미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옆으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가 제 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시험하고 싶었고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저는 속삭이듯 유혹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숨을 멈추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갈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시동생은 제 여동생이랑 1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처음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가끔 시동생이 저를 어떻게 볼까 궁금했어요.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여자로 보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수로서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강렬한 충동,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것들을 탐색하고 싶었고 그의 진정한 감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를 여자로 보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자꾸만 형수님이 생각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시동생, 저 같은 여자는 처음이죠? 그의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제 몸에 밀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도덕적 책임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제 허리에 얹었습니다. 시동생, 만져봐요. 진정한 여자가 어떤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 하나하나를 느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오늘 밤까지만이에요. 내일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 거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지 약한 순간이고 우리 둘에게 해방의 순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죄책감과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달콤한 독에 취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이나 오고 간 대화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몸의 감촉과 모든 움직임에 담긴 강렬함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갈망,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그의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으면서도 애틋했고 그의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시동생, 이건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하며 우리 둘 다 이 금지된 감정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제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 감정들을 말이죠. 며칠 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났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를 갈라놓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가 먼저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제 마음을 파고들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잊고 싶은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말에 우리 셋이 같이 나들이 가자. 오랜만에 두 사람이 화목한 모습 보고 싶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동생을 흘긋 봤고 그도 약간 당황한 듯 눈에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뒷좌석에 앉아 백미러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몸의 감촉, 그의 숨결을 기억했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해서 잠시 여동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 우리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있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점점 더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여동생 앞에서 웃고 있는 제가 시동생을 이렇게나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그 나들이 이후 저는 이 관계를 영원히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을 속일 수도 없었고 시동생을 잘못된 길로 계속 이끌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자에 건성으로 답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이 가정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늦은 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지친 눈빛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청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명확히 끝내거나 아니면 더 깊이 빠져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를 집 안으로 들인 후 저는 얇은 코트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실크 슬립 한 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그러니 오늘은 참지 말아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순간이자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갈망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마지막 만찬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였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밤은 절망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담긴 강렬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이 마지막 순간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두 간직하려는 듯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했고 그의 몸은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시동생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만 바라봐 줘요. 저는 이 밤이 오직 우리 둘만의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말이죠. 순수하게, 그리고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공허함과 피로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시동생,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내일 아침에는 여기 없을 거예요. 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물 수도, 이 비밀 속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저를 매일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저는 떠났습니다. 마지막 흔적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저는 제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을 죄악.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을 배신했습니다. 시동생을 잘못된 관계로 이끌어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저는 이성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억눌렸던 갈망은 해소되었을 때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어젯밤 제가 입었던 검은색 레이스 팬티를 조용히 접어 그의 집 문 손잡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둘만이 아는 흔적, 비밀. 일어났던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확인하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자 우리 둘이 영원히 간직할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우리 사이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저 자신을 다시 세우려 노력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그를 기억합니다. 비밀스러운 밤들,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할 비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상처가 되겠지만 동시에 제 인생 이야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합니다. 그가 저를 영원히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도 그가 숨겨야 할 기억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그 검은색 팬티는 영원히 우리 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흔적이자 증거로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저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